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건강관리에 더 힘써야 하는 요즘인데요. 이맘때에는 숙면을 할 수 없어 피곤하고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되기 쉽죠. 네, 무엇보다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청남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의회 영상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제12대 의회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소개했는데요. 지난 1년간 총 8회의 회기를 124일 동안 운영했는데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 승인안 등 403개 안건을 처리했고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228건의 조례안을 발의 및 처리했습니다. 조기련 의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의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 세2공청의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34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총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결산 자료에 대한 시정 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충남의 청소년 부모들이 안정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와 경영 안정을 위해 충청남도 염류 직접 시설하우스 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담수 지원 조례를 통해 땅을 살리고 농가들의 효율을 높여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의로운 도민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사망자의 위로금 최대 지급 금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세분화해서 등급에 따라 1,500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희 의원은 1960년대 사회 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 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은 화력 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는데요.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의 기본 공급약관이 수정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충남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 15명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제345회 정례회는 6월 27일 33개 안건을 처리하며 폐회했습니다. 제345회 정례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내포 신도시 완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명품 교육도시 내포 신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육 명품 도시가 된다면 인구 유입 촉진과 인구 유출 방지 역할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희 기업들 그리고 저희 충남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종혁 의원은 충남국제통상사무소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K컬처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유럽, 아시아, 중동, 미국, 남미 등에도 충남국제통상사무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도내 150개 보건시설 중 13개소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였는데 올해는 더 늘어 16개 보건지수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방한일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공보위 미배치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지역민으로부터 한 통의 그 민원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다가 다쳤는지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의사 표현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진아 의원은 특수학교 교실 내 사고 예방과 문제 발생 시 학생이나 교사 누구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급선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촬영 영상을 관리,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지사님의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충청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지사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의 자립에너지 정책과 그에 수반되는 충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의 부실한 연계와 손 놓고 있는 충남도 교육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비수도권인 우리 농어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 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성재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이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아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충남에는 청양, 부여, 금산, 서천, 예산, 태안과 봉주, 논산, 보령 등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충남 전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명숙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제안과 충남도의 관련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맞춤형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의 전세가율 깡통 전세 사기 관련입니다. 높은 전세가율 즉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의 차이가 작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일명 깡통 전세입니다. 이철수 의원은 최근 1년 충남 전세가율이 아파트는 79.7%, 연립, 다세대 주택은 81.5%고 9개 시군이 깡통 전세 사기 위험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충남이라고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선태 의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수출 감소 타개를 위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재정 검토, 소상공인 지원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고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 상담소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는데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6월 20일에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남학사 서울관을 방문해 충남학사 서울관에 관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학사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2월 사업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올해 충남의 문화재 야행 사업이 작년보다 개최 지역 수는 늘었으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행사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점이 아쉽다며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는데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이 다른 실국에 비해 많은 편인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월 19일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해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는데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신중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아산 선도농협 사업장과 충남 지식산업센터 등의 현장을 방문해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갖고 민생 관련 예산 사업들은 사업 추진 목표를 사전에 철저히 계획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방문해 여러 체험을 통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2 회계연도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는데요. 예산 현액 대비 96.2%가 집행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월 20일에는 예산 꿈빛학교와 아산초등학교, 온양하늘고등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는데요. 위원장은 오인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도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심사했는데요. 2022 회계연도 충남교육청 예산 규모는 예산 현액 5조 6,361억 원이며 수납액은 5조 6,513억 원, 지출액은 5조 4,209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304억 원입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6월 29일 충남 청년정책 대표기관 5곳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충남도교육청 소관 3개 부서의 민간위탁사무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충청남도 미래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는 고용영향평가제를 검토하고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고용영향평가제와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향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정책특별위원회가 위원장의 오인철 의원, 부위원장 이용국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공동주택의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연구를 위해 구성된 공동주택특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완성추진 대책특별위원회가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BS 방송국 유치 등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내포신도시 도로, 철도 연결 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한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박미옥 의원은 공주 백제문화촌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공주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 관광특구 백제문화촌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조철기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세부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수산물 안전 등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만의 특색 있는 기업 유치 전략으로 한국타이어 공장 도내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올 3월 또 한 번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3천여 명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파견직 근로자들을 위해 충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희신 의원은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 소방 대상물인 기관들의 피난 안내도, 소화기 위치 표시 등 안전 표식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이라도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 안전 표식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영호 의원은 김의 안정적인 생산과 환경 내성에 관한 지역 품종 개발 보급을 위한 국립김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환경 및 안전점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농촌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도농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된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촉구했는데요. 이를 위해 진정성 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 연수 사업이 신청과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 관리 미비 등의 부실 운영을 꼬집었는데요. 3040 공무원 정책 테마 해외 연수 부실 운영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지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앞으로 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예산의 편성, 집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기형 의원은 지역 주도의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워케이션 확대 시행을 제안했는데요. 일과 휴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업무 방식인 워케이션을 확대 시행해 충남에 체류하는 인구인 생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권 의원은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촉구했는데요. 이를 위해 충남도와 금산군을 중심으로 이치대첩지가 이른 시일 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역사적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박정순 의원은 충남형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복지 허브센터의 건립을 제안했는데요. 충남형 체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관련 시설과 시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체육복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접근성이 편리한 충남형 체육복지 허브센터를 요청했습니다. 최창용 의원은 한국전력의 소들섬 송전철탑 공사 강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이야기했는데요. 현재도 소들섬과 주변에 있는 한전의 대형 송전철탑 공사 강행으로 철새들의 생명이 큰 위협을 받는 암담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김민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충남본부 지사 유치에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인근 충북과 비교했을 때 독립적인 본부 지사가 설치된 기관의 경우 충북은 24개나 되지만 충남은 단 5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서홍식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민선 8기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충남문화재단, 충남관광재단, 백제문화재재단 등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출범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날 서홍식 후보자의 경영, 업무 수행 능력 검증 등 강도 높은 인사청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충남을 워케이션 메카로 만들겠다는 민선 8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출범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역할이 막중하다며 재단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해 면밀히 검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 위촉식을 열어 신규 및 연임 상담관 14명 등 전체 상담관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상담관들의 임기는 1년으로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 관리, 방문 민원인 응대, 정책 건의 상담, 신청 접수 및 보고, 입법 정책 개발 활동 지원, 각종 홍보물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2023년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위한 의회협력회의법 제정,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시스템 마련을 통한 의회 위상 제고와 자치 입법권 강화 등의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